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상윤 기자입니다. 오늘 7세대 BMW 3 시리즈 시승 행사에 왔습니다. 개발명 G20죠. 1세대 1975년 3 시리즈가 이제 1세대가 나왔는데요. 이후 이제 44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1,500만 대 이상이 팔릴 정도로 BMW에서 가장 베스트셀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에서는 3 시리즈보다 5 시리즈의 이제 선호도가 높은데요. BMW가 강조하는 운전의 즐거움을 느끼는 데는 아무래도 이 3 시리즈가 가장 제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상징적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오늘 한번 시승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을 살펴보면 한층 공격적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헤드램프는 기존 라운드 형태에서 보다 날렵하게 다듬었고 풀 LED를 장착을 해서 야간 시인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또 비상등이 사람의 눈썹처럼 점등이 되는 게 인상적이고요. 무엇보다 브랜드 상징이죠. 키드니 그릴이 두툼한 역사다리꼴 모양을 했는데 자동으로 개폐가 됩니다. 공력 성능을 좀 더 높이고 엔진 냉각을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측면을 살펴보면 짧은 오버행이 눈에 띕니다. 정지 상태에서 앞으로 튀어나갈 것 같은 느낌이 나고요. 호프 마이스터 킥이라고 하죠. C필러 쪽 꺾임도 예전보다 좀 더 역동적으로 변했습니다. 뒷모습은 외관에서 가장 변화가 큰 편입니다. 날렵해진 L자형 리어램프와 두툼한 더블 배기 파이프로 공격적인 모습을 연출을 했고요. 또 차체도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신형은 클라 아키텍처가 기반입니다. 신형 X5와 동일한 플랫폼인데요. 크기가 많이 커졌습니다. 길이가 7.6cm 커졌고요. 너비도 1.6cm 넓어졌고 높이가 6mm 정도 높아졌습니다. 휠 베이스가 2851mm인데 F바디와 비교해서 4.1cm 늘어났습니다. 최근 뒷세그먼트 크기가 점점 커지는 추세인데요. 참고로 신형 3 시리즈는 1992년 출시한 3세대 5 시리즈의 크기를 넘어섰습니다. 세그먼트 부분이 무색할 정도로 크기가 커졌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내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BMW 실내 인테리어 디자이너죠. 김누리 디자이너의 작품인데요. 센터 패시아 레이아웃이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살짝 비틀린 것이 보이는데 운전자 중심의 구성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수석도 넓어 보이는 효과도 나고요. 계기판을 먼저 보면은 예전 아날로그의 흔적을 완벽히 지워서 완전한 디지털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표시하기 때문에 전방에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중앙 디스플레이는 터치 방식을 지원하는데 넓이도 넓지만 해상도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또 바로 하단에 위치한 각종 버튼류도 구성이 달라졌고요. 기어노브도 새로운 디자인을 채용을 했습니다. 또 기어노브 바로 옆에 위치한 엔진 스타트 버튼도 예전에는 이제 찾아볼 수 없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공간도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공간도 눈에 띄게 확보된 느낌이 납니다. 높이도 이제 다소 확보를 해서 2열 헤드룸에도 좀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 준중형급이기 때문에 좀 넉넉하다는 느낌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예전과 비교하면은 공간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시승차는 320D 럭셔리 라인입니다. 엔진은 4기통 익전형 디젤이고요. 엔진 스펙은 190마력, 토크는 이제 40.8인데 기존이랑 엔진 스펙은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기존하고 엔진 성능은 같습니다. 그런데 주행 느낌은 조금 다릅니다. 예전에는 초반부터 좀 힘도 느껴지고 좀 묵직한 맛이 있었는데 물론 신형도 그런 맛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약간 좀 부드러움이 좀 가미된 그런 좀 느낌입니다. 진짜 주행 질감이 너무 부드럽습니다. 아직 뭐 속도를 더 내봐야 알겠는데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이게 디젤인지 가솔린인지 아마 좀 모를 정도로 많이 좀 정숙하고 디젤 모델인데도 불구하고요. 물론 새 차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BMW에서 이번 신형에 내놓으면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진동소음 많이 억제했다. 엔진 마운트나 셰시나 흡차음제 많이 써가지고 많이 억제를 한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전보다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차체로 떨림이나 소음이 좀 흡수되는 느낌이랄까? BMW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속도를 제법 내고 달리고 있는데 풍절음 유입도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전 트림에 전면 윈드실드 이중 접합 유리를 썼다고 하는데 그 효과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승차에는 이 320D 럭셔리 라인 같은 경우에는 빠졌는데 가솔린 라인 같은 경우에는 1열 조수석과 운전석 측면 창문에도 이중 유리를 썼다고 하니까 더 이제 풍절음 유입이 아무래도 더 적겠죠. 뭐 승차감은 3 시리즈 원래 기본적으로 단단하고 쫀쫀한 그런 맛이 있는데 신형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좀 미세하게 부드러운 부분을 좀 추가한 부분이 있어요. 미세한 요철 같은 것도 타고 넘어갈 때 그 느낌이 좀 너무 자연스럽고요.
거슬리거나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행 질감도 그렇고 승차감도 그렇고 기본적인 그 BMW 3 시리즈의 성향을 가져가면서도 약간 컴포트한 그런 부분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지금 한 일반적인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페달의 담력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살짝만 밟아도 충분히 앞으로 나가고 있고요. 페달 담력이 워낙 좀 민감한 편에 속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밟는 맛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를 좀 높여봤습니다. 역시 페달에 큰 담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살짝만 밟아줘도 속도 꾸준히 올라가고요. 100km는 그냥 우습게 넘어가고요. 핸들 무게감도 예전에도 원래 좀 가벼운 편에 속했는데 조금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듭니다. 차체가 제법 커졌는데 움직임이 자유롭습니다. 원래 3 시리즈가 그래 왔지만 차체 커진 거 감안하면은 몸놀림이 더 가벼워졌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스티어링 휠 조작하는 대로 바로바로 따라와 주고요. 몸 앞쪽이나 꼬리와 이질감이 없이 앞쪽이 진입하는 즉시 뒷꼬리도 바로 따라와 준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롤도 거의 없는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폭도 약간 좀 넓어진 탓도 있겠고 타이어 영향도 있겠는데 급차선 변경에도 쏠림 현상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좀 와인딩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3 시리즈의 진가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신형 3 시리즈도 이제 무게 배분은 50대 50으로 고집을 했습니다. 무게 중심을 잘 잡아준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불안한 느낌이 안 들고요. 이게 과격하게 돌려도 차체가 이렇게 붕 뜬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무게도 55kg나 감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입니다. 아무래도 이 무게절감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신형이 55kg을 무게를 덜어냈습니다. 55kg 정도면 사람 하나 그 무게를 덜어냈으니까 운동 능력에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ZF 8단 변속기인데 일상 주행에서는 8단까지 크게 지연되지 않고 바로바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효율을 좀 생각을 할 세팅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따가 좀 스포트 모드로 달리면은 변속 시점이 좀 더 늦춰지겠죠. 지금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와서 한번 스포트 모드로 달려보겠습니다. 확실히 좀 악셀 반응도 민감해졌고요. 기능도 살짝 거칠어졌습니다. 컴포트하고 확실히 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격 차이가 나는 편이고요. 엑셀 반응도 민감해졌고 변속 시점도 좀 더 늦춰졌고요. 스티어링 휠은 큰 차이 나는데 미세하게 좀 더 묵직해진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거기까지 달라지려면은 아무래도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게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차급에서는 그런 걸 넣는 거는 이제 가격을 생각하면 좀 무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 모드하고 이제 확연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운전의 재미는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타면서 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가 이제 바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인데요. 정말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기존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제 화살표 방향만 이제 표시가 됐는데 정보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 지도가 이제 통째로 표시가 되고요. 속도 제한은 기본이고 감시 카메라도 바로바로 안내를 해줍니다. 또 앞차 간격 가까워지면 경고 표시등도 바로바로 떠주고요. 중앙 모니터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전방만 주시하고 운전에만 이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은 인상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1시간 정도 가까이 좀 차를 타고 있는데 좀 시트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 좀 딱딱한 것 같습니다. 시트만큼은 조금 더 이제 푹신푹신한 걸 썼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상위 트림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 럭셔리 라인 같은 경우는 시트가 조금 딱딱해서 오래 운전하면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의 공인 연비는 리터당 14.3km고요. 엑스드라이브가 빠졌고요. 상당히 고효율인데 프리컴퓨터에 표시된 평균 연비가 리터당 13.3km가 지금 찍히고 있습니다. 오늘 왕복 주행거리가 한 100km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표시 연비도 이 정도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하게 경제 운전하지도 않았고요. 와인딩 구간도 있었고 사전 테스트 해보려고 좀 과격하게 몰았는데 이 정도 표시 연비면은 상당히 준수한 것 같습니다. 시내에서도 리터당 13km 이상 나오고 또 이제 고속도로에서도 이제 16km 이상 나오니까 BMW 디젤 하면은 작년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고효율만큼 포기하기 힘든 장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3 시리즈 한번 타봤는데요.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3 시리즈의 장점이었던 이 스포티한 운동 성능, 그리고 운전의 재미 그 부분 역시 놓치진 않았고요. 기본적인 그 3 시리즈의 특성에다가 더해서 컴포트한 부분,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편의 품목 등을 좀 더해서 좀 더 이 대중성을 확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3 시리즈 하면 항상 그 라이벌로 벤츠 C클래스를 많이 거론을 하는데 지금 현행 C클래스가 완전 변경을 거친 지 지금 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번 이 3 시리즈로 인해서 C클래스가 완전 변경을 좀 더 서두르지 않을까. 그 정도로 지금 3 시리즈의 상품성이 그만큼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오토타임즈 김선윤 기자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